광주 전남에서도 기습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상가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광주에서도 싱크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이 노후 오수관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에 깔려있는 오수관의 절반이 2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을 덜 자는 학생일수록 스트레스가 심하고 문제 행동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적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었습니다. 대통령 풍자작품으로 빚어진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화도시 광주의 민낯은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도로 침하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지난 주말 광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오수관이 오래됐기 때문이라는데 광주에 깔려있는 것들 중에 절반 정도가 이렇게 오래된 것들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집안도 약해져 있을 텐데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 인근 우수관에 작업인부가 CCTV가 달린 자동차를 집어넣습니다. 관속을 이동하면서 찍은 우수관 연결 부위 영상을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오수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하자 서구청 직원들이 장비를 이용해 다른 구간에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영광에서도, 최근 서울과 평택에서도 싱크홀이 나타났고 이 사고들은 20년 이상 된 상하수도관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설치된 총 7,700km의 상하수도관 가운데 40%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수율도 10%에 달하는데 하루 12만 톤의 오수와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나간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는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일수록 지하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설된 그 공간이 이제 정확히 표시가 된 지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질의 특성, 그 집안의 특성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암석으로 이루어졌느냐. 지난 2012년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53개. 이 중 41건이 하수누수로 집안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광주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장기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낮 광주와 전남 지역에 호우 경보와 주의보 속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순천 지역에는 낮 12시쯤부터 2시간에 걸쳐 시간당 82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되고 시내 지하차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화순에서는 배수로 50m가 매몰됐다 복구됐고 순천 등 4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후 들어 호우 경보와 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지금까지 강수량은 순천 131mm를 최고로 보성 74, 광주는 58.5mm를 기록했습니다. 순천과 구례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 중이며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교육청의 아침 9시 등교 정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학생들에게 아침 잠이 중요하냐 아니면 아침 공부가 중요하냐는 건데 광주시 교육청이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수면 시간이 학생들 정신건강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윤구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여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다는 학생과 충분하다는 학생 중에 누가 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물어봤습니다. 10점 만점에 내 행복 지수를 한 6점? 8점. 8점. 광주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4시간 자는 학생과 8시간 자는 학생을 비교해보면 수면 시간이 충분할수록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본 학생이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스트레스였고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 학생 4명 가운데 3명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은 13.7%만 가출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학생은 74%나 가출을 했거든요. 또 충분히 자는 학생은 스스로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낮았습니다. 2년 만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적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드는 등 다른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희망 직업 순위에서 문화예술 전문가가 의사나 교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등 직업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2014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작품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다음 달 5일 본전시 개막을 앞두고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를 보여주는 대형 작품 설치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작품 설치 작업과 관람객 편의시설 등 손님맞이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또 최대 50% 할인되는 예매 입장권이 개막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판매된다며 예매를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세월 5월의 작가 홍성담 씨가 비엔날레 특별전에 작품을 전시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당장 특별전은 정상화될지 모르겠지만 보름 넘게 공방과 파행이 이어지면서 광주 문화계가 부끄러운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에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춰 있다면 광주의 문화는 비엔날레 특별전이 개막한 8월 7일에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제자리를 걷는 동안 광주에선 홍성담 씨의 작품 세월 5월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깊어갔습니다. 전시 개막 전날 세월 5월을 걸 수 없다고 밝혀 사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광주시는 뒤늦게 비엔날레 재단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행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비엔날레 재단의 전문적 판단에 맡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엔날레 재단 이용우 대표는 사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세월 5월은 걸렸어야 했다며 화살을 광주시로 돌렸습니다. 돌출적인 그 시의 대응이 없었으면 아마도 홍성담 작가의 작품 걸렸을 것입니다. 5월 단체와 진보적 문화단체들은 창작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반발했고 한쪽에선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뒤따른다며 세월 5월 전시를 반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 미술인들은 비엔날레를 개혁하겠다며 재단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홍 씨는 결국 작품을 전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역 미술계가 진정한 비평은 외면한 채 미술 권력을 향한 탐욕만을 드러냈다고 개탄했습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관심 표명도 없이 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 점령에만 몰두하는 더러운 욕망의 배출을 잠시 멈추기를 부탁합니다. 문화도시 광주의 민낯을 드러낸 이번 세월 5월 사태로부터 광주 비엔날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나라 안팎의 미술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살충제를 마신 2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된 치료는 못 받고 엉뚱한 검사만 받다 숨졌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전대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며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언니와 함께 놀고 있던 2살 난 여자 아기가 신발장 위에 있던 음료수를 마시다 뱉어냈습니다. 병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바퀴벌레약. 아기는 곧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어머니 최모 씨는 당직 의사에게 아기가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살충제 성분을 알려줬습니다. 아기 상태가 위독해졌지만 의사는 계속 독감 검사와 이비인후과 진료만 했고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직 의사가 아기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는 병원이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며 부모에게 8,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살충제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인 타액 분비 과다까지 나타났지만 병원이 엉뚱한 검사와 치료를 했고 살충제 중독을 배제한 채 치료한 점, 또 아기가 입원한 지 17시간이 지나도록 수액과 해열제만 투여하면서 치료를 놓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 역시 아기가 독극물을 마시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목포 제주 간 해저 터널을 국책사업으로 건의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에서 현재의 해저터널 제안은 지난 2011년 정부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업이라며 토건업체만을 위한 제안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타당성 없는 정부 용역 결과가 드러나 뒤늦게 철회하기도 했다며 해저터널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양항에 정박 중이던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광양항 제품부두에 정박 중이던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기름이 유출됐고 방제정 등 6척을 투입해 4시간 만에 긴급 방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화물선 연료를 다른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모두 100리터가량의 경질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오늘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 성화는 첫 구간인 서창교차로에서 시작해 상무지구 등 3.5km를 돈 뒤 안치 장소인 광주시청에 들어왔습니다. 성화 봉송에는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와 양궁 국가대표인 기보배 선수 등 70명의 주자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에는 47명의 광주 출신 선수와 임원이 출전합니다.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저비용 항공기가 다음 달 4일 취항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다음 달 4일부터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항공기는 189석 규모, 요금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80% 수준으로 광주공항 출발 시각은 오전 7시와 9시 30분, 오후 2시 30분 하루 3차례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 개설도